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불안화폐 시스템이 마지막 주기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의 행보를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 1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었거든요. 그때 IMF 라가르드 총재가 거기서 기고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고문 같은 경우에는 IMF 홈페이지에 이미 원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문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하단에 원문 링크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한 거고요. 일단 이 내용의 제목은 변화의 바람, 새로운 디지털 통화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그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통화 지형에서 중앙은행의 국가적 역할로 돌아가 보자.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을 한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알려진 암호화폐 추종자들의 이야기들이죠. 디지털 통화 공급자들은 그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보다 덜 위험하다고 주장을 한다. 대신에 그들은 고객 계좌에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지불을 간단히 해결을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암호 해독은 기술에 대한 신뢰를 고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여러분이 기술에 정통하다면, 또 그들이 만약에 투명하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서비스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신뢰에 기반한 건데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그래서 결국 IMF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규제입니다, 규제. 여기서도 이제 라가르드 총재도 말하지만 그래도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이들 실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신뢰의 한 축으로 남을 것이다. 쭉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발행해야 하는가, 국가 지원 토큰 또는 중앙은행에 직접 보관되어 있는 계좌로 사람과 기업이 소매 지불을 할 수 있는가. 사실 당신의 시중은행 예금들은 이미 디지털이다. 맞죠? 이미 뭐 그냥 디지털 상으로만 있는 그런 숫자들이고 이 형태로만 보면 디지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화폐 시스템에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그 부채가 기초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캐나다, 중국, 스웨덴, 우루과이 등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들의 변화와 새로운 사고를 수용하고 있다. 실제로 IMF가 그러하듯. IMF도 그래서 지금 IMF가 주관하는 또 다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디지털 통화의 장단점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한다. 그것은 디지털 통화의 국경을 초월한 효과가 아니라 국내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논문은 IMF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나는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IMF의 의중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디지털 경제에 돈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즉 IMF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각각 디지털 통화 발행,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야만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금융, 그리고 보안 및 소비자 보호와 같은 공공정책 목표를 충족을 하고, 민간 부문이 할 수 없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간 부문이 할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 이게 바로 이제 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그 암호화폐나 그 외에 뭐 디지털 통화를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차라리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디지털 통화는 믿을 수 있겠지만 민간 부문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쉽게 믿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 부문에 맡기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제 발행을 하려는 리브라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발행을 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결국 IMF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구독자분들이 관련해서 이제 링크를 보내주셨던 건데, 이미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제 파월과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국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디지털 통화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둘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눈 그런 기사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제 링크로 하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결국.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그 편리성, 용이함, 그리고 장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는 없고,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런 디지털 통화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하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이게 가장 이제 포커스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중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가장 크게 발행을 하죠. 연말입니다. 연말. 빠르면 11월 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연말에 17조 원 규모,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1차 발행분입니다. 1차 발행분인데 CBDC, 이름이 좀 어려운데 CBDC라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행이 되면 당연히 중국의 대형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 다 사용을 할 겁니다. 다 사용을 하고, 이거는 액면가가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또 하나의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크죠.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IMF도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아마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어떤 가속도? 다른 중앙은행들을 디지털 통화 발행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지금 불안화폐 시스템에서 차기 디지털 통화 기반의 통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도기적 기간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금융 엘리트들의 차기 통화 시스템에 지금 나오는 수면 위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기존에서는 연준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기축통화였죠.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 이건 이제 기존 시스템이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각각 중앙은행에서는 일단 디지털 통화를 다 발행을 합니다. 디지털 통화를 다 발행을 하면은 이것을 어디선가 컨트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특히 무역 거래. 여러 국가들이 각각 기업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환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환율. 그리고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기축통화입니다. 어쨌든 무언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각각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그런 디지털 통화 환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 안에서 이제 뭐 환전을 하든 뭘 하든 하면서 다른 디지털 통화를 활용을 하더라도 거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할을 나중에는 누가 할 것이냐, 결국 IMF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수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IMF가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신뢰성 있는 내용이 바로 리플 시스템이죠. 리플 시스템. 이게 리플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리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중앙은행대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IMF가 또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환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거래가 이제 성사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에는 지금의 달러 패권이 약해지겠죠. 결국 이거는 뭐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 차기 통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어떠한 단독 패권의 통화가 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각각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IMF가 이런 디지털 통화들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환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이제 리플 시스템,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단 몇 년 만에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중앙은행들이 서서히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서서히 이 시스템을 통한 기업 간의 그 거래가 점점점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지금의 그 불안화폐, 많이 발행되고 있는 이 불안화폐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점점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서서히 넘어갈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그럼 당연히 불안화폐 시스템의 이 화폐의 가치는 더 많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 이거 안 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통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거. 대응이죠, 대응.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야? 핵심은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 일단 지금의 그 현금은 최대한 탈피를 해야겠죠.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언제를 기준으로 4차 양적 완화. 이때가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이때가 신호탄이 될 건데,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불안화폐에서는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최소 자기가 사용할 그 자금들을 빼놓고 나머지 잉여 자금들은 다 자산시장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게 끝났다는 뜻은 노동을 통한 노동의 가치가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결국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노동을 통한 수익 구조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 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 플러스 자산시장에 여러분들의 잉여 자금을 투입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과도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사셨건 간에, 뭐,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뭐 60대 분도 계시고, 70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20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에서 불안화폐 시스템에서 디지털 통화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를 살아본 분이 있나요? 없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미래에 대해서. 저는 이 변화가 뭐 20년, 30년 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저는 최소한 2030년 안으로 이 과정이 다 끝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5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불안화폐와 그리고 디지털 통화, 이건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특히 사기업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같이 사용하는 시대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불안화폐를 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불안화폐도 쓰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도 같이 쓰는 그런 과도기적 시기를 결국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기가 아마 20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 시간을 겪고 점점점 사람들은 기존의 불안화폐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디지털 통화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적응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완전히 기존의 불안화폐 시스템은 모두 종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암호화폐에 관련된 것.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통화가 사실상 차기 통화 시스템에 매우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알트코인들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알트코인의 90%는 다 사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10%라고 해도 그 중에 무엇이 살아남을지는 예상하기 좀 힘듭니다.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알트코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죠. 비트코인 자체는 이미 화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디지털 금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데, 기존 통화의 소각 작업이 어쨌든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불안화폐에서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기존 통화에 대한 소각 작업이 어쨌든 있을 건데, 그 작업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도 그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거대한 펌핑은 있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 펌핑 이후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펌핑 이후에도 살아남을지, 아니면 펌핑 이후에 장렬하게 전사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그럼 뭔가요? 여기 제가 핵심은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실물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뭐 갑자기 연금술이 등장을 해서 금을 만들어낸다거나 은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러한 엄청난 기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물금과 은은 안전자산이에요. 믿을 수 있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빵을 하면 될까요? 전혀 대응이 안 되겠죠. 여기에 제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여러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점점 저도 자체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윤곽이 이제 점점 잡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 거는요, 지분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4차 산업. 4차 산업에서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할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량 기업들. 이 기업들의 지분을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셔야 돼요. 자산 배분 입장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통화 시스템이 변경이 되더라도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또 바뀐 통화 기준의 가격으로 주식이 거래가 될 겁니다. 결국엔.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통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손실 없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실물금, 그리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우량 기업들의 그 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거주 부동산도 포함이 되겠죠. 물론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준비한다면 정말로 완벽한 준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부채가 없는 실거주 부동산도 있겠다. 그리고 뭐 실물 금과 은도 뭐 10%, 뭐 많게는 뭐 20%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머지 자산도 기존 금융 시장을 통해서 미리 향후 이제 미래를 선도할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고 이렇게 딱 배분을 해 놓으면 크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놓는다면 뭐 걱정할 게 없죠.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만큼은 조금 걱정이 돼요. 지금 점점점 지금 가고 있는 형태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통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비트코인과 다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갈라서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무엇이 살아남을지 지금 이제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나온 알트코인 중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흐름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알트코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좋게 말하자면 그냥 좋은 테스트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기 전에 정말 좋은 테스트가 된 겁니다. 좋은 교보제가 된 거예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역할로 이제 뭐 쓰임을 다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 뭐 20년, 30년, 100년은 더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한 내용이고요. 지금 엄연히 지금의 통화 시스템, 지금의 이제 부채 기반이잖아요. 지금의 통화는 기초자산이 부채입니다. 이 부채 사이클이 마지막 주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기에. 그리고 아마 4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그게 아마 단기 사이클로 봐도 마지막 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4차 산업. 그 4차 양적 완화 그때 이후부터 시작되는 주기가 단기 사이클로도 이 현재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사이클 그리고 그 단기 사이클이 끝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부채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같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시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시간을 함께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내용들은 제가 링크를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다 읽어보시고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 흐름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서 다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저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